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시험의 난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자격증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정비 업체의 어떤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의 난이도는 상, 중, 하가 있다고 하면 중과 하 사이 요 정도 수준의 그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네, 요거는 저의 기준이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오토바이는 디젤이 없죠. 그리고 LPG도 없고, 그다음에 오토미션도 없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오토미션, 요게 조금 구조도 복잡하고 이제 공부할 양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토미션은 없고, 그리고 냉난방 장치도 없고, 이런 것만 빠져도 범위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좀 더 내려가죠. 그래서 그 난이도가 중과 하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난이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기 난이도도 중과 하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오토바이 중급 과정 나름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년째인가 너무 오래 가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하려고 파형 측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좀 어렵게 느끼셨나 봐요. 좀 이해도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중급 과정이 실기로 나오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기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엔진 정밀 측정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시험 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험 볼 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진 정밀 측정이랑 이 전기 전자제어 이 파형 측정은 제 생각이에요. 안 나올 확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확률적으로 98%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 안 나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파형 측정하는데 나름 구독자가 제가 8만 명이 넘는데 조회수가 1, 200, 300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자가정비 유튜브인데도 파형 측정 자체가 생소한 분야고 어려우니까 조회수도 안 나와요.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온다고요.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정비 쪽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는 절대 안 나오죠. 오토바이에서는 파형 측정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 공식 매뉴얼, 정비 서비스 매뉴얼에 이 파형 측정 항목이 아예 없어요.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중급 과정은 기초와 기본이 끝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 중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독자분이 질문하신 엔진 정밀 측정, 전기의 어떤 이 파형 측정, 이거는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 이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기 예상, 그냥 간단하게 두 분야만 설명을 드리면, 엔진 분야는 그냥 125 스쿠터 또는 125 매뉴얼 오토바이 분해 조립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전기 전자제어 쪽은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역할, 그다음에 단선이나 단락, 그다음에 저항 측정, 요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그러니까 센서, 액추에이터가 하는 역할, 요건 이제 기초잖아요, 기초. TPS 센서가 어떤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기초잖아요. 그리고 선이 끊어졌는지 또는 쇼트가 됐는지. 근데 단선 단락은 안 나오고 어디 센서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내라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일일이 단선 단락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시험을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 요건 이제 공식 문서에 나오는 출제 기준 필기인데, 객관식으로 60문제 내고 시험 시간 1시간, 필기를 보면 엔진 본체에 대한 얘기, 흡배기, 과급장치 정비, 요거는 좀 이상하네요. 과급장치 요거는 터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토바이에는 터보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오토바이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과급장치는 없어요. 근데 자동차에 있는 거를 그냥 막 갖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과급장치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건지, 좌우한 흡배기, 그다음에 연료장치, 그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를 지나서 연료 라인을 지나서 인젝터까지 이런 연료 장치의 이해, 관련 부품 교환, 수리 뭐 이런 거. 냉각 장치는 그 냉각수 돌아가는 라인, 뭐 서머스탯, 워터펌프, 라지에이터, 냉각수 온도 센서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엔진 전자 제어 장치 정비. 그러니까 엔진 전자 제어 장치 이해.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역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점검 및 진단 검사, 그 저항 측정으로 검사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전자 제어 장치 정비, 부품 교환이죠. 이거는 뭐 센서를 교환하든 액추에이터를 교환하든. 그다음에 시동 충전 장치 정비. 이거는 이제 스타트 모터에서 시동을 거는 그 과정, 네. 배터리에서 스타트 릴레이에서 스타트 모터까지. 그게 이제 시동 장치. 그다음에 충전 장치는 발전기에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배터리로 돌아오죠. 네, 그 충전 장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점화 장치. 요거는 이제 ECU에서 신호를 보내서 점화 코일을 통해서 스파크 플러그로 점화를 시키는 거. 그러면 뭐 점화 코일이랑 스파크 플러그 뭐 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등화 장치. 이거는 이제 뭐 전조등, 깜빡이등, 브레이크 등 뭐 요 정도. 전기 전자 회로 분석. 그 요거는 기초적인 걸 할 거예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그 전기 이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문제고. 휠 타이어, 뭐 평가 장치, 뭐 요건 쇼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동 장치, 이건 브레이크 관련해서. 변속기, 수단, 무동, 자동인데 변속기, 수동은 매뉴얼 바이크, 무단은 CVT, 자동은 이제 DCT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DCT는 뭐 실제로 실기에 나올 확률은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뭐 주행 안전 장치, 뭐 에어백, ABS, TPMS인데 이것도 그래요. 오토바이에 에어백이 없는데 뭔 에어백 정비를 합니까? 그 에어백에 관한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뭐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편의 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토바이에 히터랑 에어컨이 없는데 히터와 에어컨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자동차 있는 걸 좀 꾸겨 넣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오토바이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좀 몇 개 보입니다. 여기도 뭐 히터, 에어컨, 편의 장치, 교환 수리. 히터,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교환 수리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뭐 프레임 정비, 뭐 배터리 충전 장치, 뭐 모터 정비, 관련 법규, 뭐 필기의 그 난이도를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과 하 사이, 네, 그 정도. 자, 실기를 봅시다. 실기는 3시간 30분, 엔진 1시간 30분, 샤시 1시간, 전기 1시간. 보면 이제 오토바이 엔진 정비, 본체 정비, 뭐 이렇게 쭉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한 엔진 전체 분해 조립은 없네요. 네, 그냥 흡배기 장치, 분해 조립, 과급 장치는 뭐 없기 때문에 정비할 일이 없죠. 터보 엔진이 없잖아요, 지금. 연료 장치 정비, 연료 탱크에서 연료 펌프 통해서 인젝터까지 오는 그 라인, 그쪽 관련 분해 조립. 요거는 이제 냉각 장치, 뭐 서머스탯이나 워터펌프나 라지에이터 또는 냉각수 온도 센서, 뭐 이런 거 분해 조립. 엔진 전자 제어 장치 정비.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센서 액추에이터 분해 조립 뭐 그 정도 같아요. 그다음에 시동 충전 장치 정비. 뭐 스타트 모터, 스타트 릴레이. 요게 다잖아요. 충전 장치는 발전기랑 레귤레이터, 렉티파이어. 그거만 분해 조립하면 되고. 점화 장치는 점화 코일이랑 스파크 플러그. 요게 끝이고. 등화 장치는 뭐 헤드라이트, 깜빡이, 브레이크 등 뭐 요거 보고. 전기 전자회로 분석, 전자회로를 판독하고 점검할 수 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게 나올 겁니다. 휠 타이어 점검, 타이어 교환하는 거, 네, 타이어 교환하고 뭐 휠 밸런스 정도. 왜냐하면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휠 얼라이먼트가 없잖아요. 휠 밸런스까지 보면 좋은데 여기는 휠 밸런스 항목은 없고 타이어 교환,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 교환이랑 공기압 정도, 그 정도밖에 없네요. 네, 휠 밸런스는 없네요 여기. 평가 장치는 뭐 쇼바 분해 조립, 네, 프론트 포크가 됐던 리어 쇼바가 됐던 그거 분해 조립. 조향 장치는 뭐 산발이 쪽,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캘리퍼랑 마스터 실린더 뭐 요 정도 분해 조립. 자, 수동 변속기는 제가 볼 때는 CT나 커브 뭐 요걸로 할 것 같고, 무단 변속기는 CVT, 스쿠터에 있는 거 CVT 같고, 자동 변속기는 혼다 750의 그 DCT 변속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요건 나올 확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행 안전 장치, 뭐 편의 장치, 뭐 요게 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각 분야별로 기초적인 거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상중하에서 그냥 중하 사이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되면 오토바이 정비센터의 어떤 신뢰도, 기술 수준이 확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격증 제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짝 필터링은 되죠. 살짝 필터링. 요거는 살짝 필터링이지 뭐가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격증 제도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자동차 카페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카센터의 그 정비 신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 업체별로 기술 수준의 격차도 커요. 이제 요걸로 뭘 알 수 있느냐? 오토바이도 알 수 있는 거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신뢰도가 높지가 않다. 그럼 오토바이는 어떨 것인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살짝 필터링 정도, 요 정도의 효과는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오토바이 중국 과정은 실기로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요거는 기본적인 과정이 좀 끝난 사람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 뭐 엔진 정밀 측정이라든가 전자제어 쪽 이 파형 측정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비 기능사 자격증 책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